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 회의 콜2이 시작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전 세계 크리스천 리더들이 함께 모인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을 둘러싸고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취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복, 세상의 복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 가운데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허용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새롭게 등장하는 제도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 꽤 있는데요. 구약에서 사용되는 새로움은 시작을 알리는 개념이었습니다. 변화를 꿈꾸지 못했다면 시작에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2016년의 하반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역대 최대 선교전략 회의인 콜톨 2016년 선교전략 회의가 한국 최초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산명령을 달성하기 위한 크리스천 리더들과 젊은이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콜투올 2016 선교전략회의가 열린 일산 킨텍스. 150여 개 나라에서 한국을 찾은 4만여 명의 크리스천 리더들과 젊은이들은 국적도 나이도 제각각이지만 예수님의 지상명령 완수라는 하나의 목적 앞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I'm very happy that Call to All has come to Korea. Now we hope that we would get to see a lot of missionaries. We would get a lot of information about what's happening in terms of missions and evangelism. 오프닝 세션에서 마크 앤더슨 국제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25억 명에 달하는 미전도 종족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ost of the world right now has no way to engage the message of Jesus Christ. Most of the ones we're going to talk to that we have to bring the gospel to are under the age of 18, and we have to change that. 이외에도 로렌 커닝햄 국제예수전도단 창립자, 로이 피터슨 미국 성서공회협회 대표 등이 나서 성경과 선교적 교회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 원탁회의와 선택 워크숍 등을 통해 크리스천 리더들과 젊은 세대가 공동으로 차세대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매일 저녁 모든 이들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집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더불어 세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기도와 예배가 올려집니다. 아비 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자리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우리 시대를 선교 동력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깊이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전 세계 500만 교회 개척을 통한 10억 명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 현재까지 150여 개국 1,400여 개 단체 4만여 명의 리더들이 동참한 콜톨 선교 전략 회의. 7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온 세대가 함께 북한과 무슬림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이자 연동교회 원로 목사인 김영태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와 연합운동, 교단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해온 김영태 목사의 발인 예배 소식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영태 목사의 장례 예식이 연동교회에서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으로 거행됐습니다. 통합증경총회장 유이용 목사가 집례한 예식에는 유가족과 통합 측 관계자, 연동교회 교인 등이 참석해 김영태 목사의 천국 환송에 함께했습니다. 증경총회장 김창인 목사는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고 김영태 목사는 한국교회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연동교회 등 교계 안팎에서 충성된 종이었다며 하나님이 김 목사를 많이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은 김영태 목사님을 가르쳐 야 너는 밖에서도 충성, 안에서도 충성, 온갖 충성을 다한 충성된 종아 하고 주님 칭찬하고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조사와 추모사 순서에서는 생전에 함께했던 목회자들이 당시 에피소드 등을 전하며 김영태 목사를 추억했습니다. 순서자들은 고인은 본이 되는 삶을 살며 많은 목회자에게 귀감이 됐던 분이며 탁월한 지도력과 온화한 목회자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화면을 통해 고 김영태 목사의 사진과 육성이 나오는 순서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과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 장례식 후에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연동교회 부활의 동산으로 자리를 옮겨 이성희 목사의 집례로 학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 김영태 목사는 1929년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총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석사학위,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연세대학교 교목을 거쳐 연동교회 목사로 심호하고 1989년 은퇴했습니다. 고인은 예장통합총회장과 한국교회협의회 부회장,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기독교인 수혜 감소로 인해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것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자리에 열린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그 대화의 핵심은 삶으로 나타난 믿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Despite our Judeo-Christian roots, fewer Americans are identifying as Christians, while the number of Americans with no religion is growing at a record pace. Pew Research first surveyed more than 35,000 Americans about their religious views in 2007, then repeated the study 7 years later. During that time, those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dropped nearly 8%, driven by declines among mainline Protestant and Catholic congregations. Non-Christian faiths inched up ever so slightly, just over 1%. At the same time, though, Americans who say they're atheist, agnostic, or so-called religious nuns jumped by more than 6%, making the nuns now nearly 23% of the population. 3 Christian U.S. senators, 2 Democrats and 1 Republican, recently talked about this change and the role faith plays in their jobs as elected leaders. I've struggled in 22 years in public life for sort of how to be a religious person in the world that I'm in. And what I've decided is I should just be authentically who I am, and much like I would share that I'm interested in the Kansas City Chiefs or love baseball and camping, if I would share that, or if I would share that I'm married and have 3 children, why wouldn't I share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me? Oklahoma Senator James Lankford says the n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uncomfortable with expressions of faith. I tell people all the time that faith is faith when it permeates every part of who you are. If your faith only matters to you on weekends, that's really not a faith, that's a hobby. And you can have a hobby, that's okay, but if it's a faith, it affects how I treat my wife, it affects how we treat each other, it affects how I drive, it affects how I interact with other people. It shouldn't be something that I hide because I was elected. As people of faith and lawmakers work through these issues, the senators agree open dialogue is critical. People will say you're either for religious liberty or you're for gay marriage. Or they'll say if you support religious liberty, then you're anti-gay. And they want to take that and just pull that apart. And that is factually not who we are, nor where we have been as a nation. And I think that is a very precarious road of constricting speech. Putting people in a box, Lankford maintains, silences people of faith and stops important conversations. With the growth in millennials choosing lives without faith, Senator Chris Coons worries about religious literacy among non-believers. He says an individual's right to exercise their religion must be on equal footing with individual liberty. As long as we can continue to lift up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religious free exercise, and that it deserves an equal footing with a civil society where we respect individual liberty, we're at least asking the right questions. And fortunately, those best principles do show up in the research. Devout Christians are actually reading their Bibles, sharing their faith, and praying together more today than they did 7 years ago. Senator Kaine says we're blessed to live in a country where both sides can talk about these issues civilly. That keeps America as a beacon to parts of the world where there is no peaceful approach to separate religious beliefs. Jennifer Wishon, CBN News, Washington.
7월 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일부가 집단 행동을 보이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변화된 기준에 따른 현장의 보완책도 없는 상태여서 졸속 행정의 우려와 비판이 높은데요.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린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정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맞춤형 보육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아직 뭔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맞춤형 보육 이러면 이제 보육을 맞췄으니까 상당히 그 표현이 좋죠. 또 좋은 정책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네네. 근데 이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나 또는 그 유아원에서 상당 어린이집에서 상당한 그 반발 또 반대 의견이 많아서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이 맞춤형 보육이 뭔지를 알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이 맞춤형 보육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은 이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제 지원을 더 많이 하고 또 그 좀 덜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제 그 맞게 맞춤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이제 그 맞벌이 부부의 경우나 또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나 뭐 종일반을 원하고 싶으면 종일반에 아이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맞춤형 보육 정책에 있어서는 맞벌이 부부 같이 종일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만 종일반에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그 외의 사람들은 7시간만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춤형 보육이라고 하죠. 자, 이 전업주부가 7시간만 맡기면 되지 뭐가 문제냐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요. 자, 직장인이 아니라더라도 우리가 요즘 뭐 프리랜서라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맡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종일반의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맞벌이 부부라, 주부가 전업주부가 아니고 맞벌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 신청 서류를 갖고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그걸 종일반 그 신청 서류에 본인이 전업주부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증명하기도 좀 쉽지도 않고 또 하나는 전업주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종일반에 맡겨야 되는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가령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다든지 또는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사실은 저출산인데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의 주부의 경우 아이를 일일이 뭐 키우려면 도저히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또 맡겨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도 그 종일반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전업주부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판단 기준이 계량화되거나 객관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니까 어차피 신청했다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종일반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다양한 상황을 가진 신청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세심하게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위장 취업도 합니다. 전업주부인데, 전업주부인데 나 맞벌이 부부다.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취업하지 않았는데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큰 것이 그 아이를 많이 낳아야만 이 저출산이 문제됐는데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이 판정 기준이 애매하고 또 판정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위장 취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되지 않으니까 사실 이 판정을 어떻게 할 건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린이집은 또 어린이집대로 반발이죠, 지금? 그렇죠. 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 보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종일반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종일반에 대해서 아이 한 명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7시간으로 되면 그 아이 한 명당 지원하는 액수가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시적으로 6개월 동안 우리 휴원하겠다.
또 뭐 폐쇄하겠다 뭐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네. 만약에 휴원을 하거나 또 폐쇄를 하게 되면 지금 이 국가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국가에서 네. 정책적으로 그래갖고 지금 막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뉴스에도 나와 있다시피 네, 그렇죠. 여러 가지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럼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수를 줄이자는 배경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 자, 이런 혼란적인 상황을 당국에서는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게 이제 당국의 정책은 이렇습니다. 하여튼 네.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네. 종일반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고 네네.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어린이집의 수익에 어떤 그 수익이 주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네네. 이제 앞으로도 뭐 시책이 나오고 결과에 대한 사업 보고서, 네네. 검토 보고서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는 어린이집 자체가 수익이 줄을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종일반이 많아야 지원을 많이 받는데 네네. 종일반 숫자가 적어지면 수입이 작아지겠죠. 수입이 적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정부에서는 네. 어린이집의 수익은 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을 우려하면서 이 실질적인 정책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예. 이 국가 정책이 좀 엇박자인 듯한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엇박자가 나오는 이유는 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통일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네. 뭐 이제 뭐 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네네. 이제 별도로 부처에서 하고 교육은 또 교육부에서 하고 네네. 뭐 이렇게 부처별로 각자의 정책이 있습니다. 네네. 이걸 종합적으로 통일을 하지 않고 부처별로 정책이 나오다 보면 협의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럼 네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정책들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100년지 대계인데 네네.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임기 장관이라든지 이런 임기가 있고 또 네. 대통령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 내 무슨 정책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좀 졸속 행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비치고 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높아심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예전에는 네네. 아이를 5 낳아라 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갖고 태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종일반이 있고 뭐가 필요 있느냐. 네네. 그냥 놔두면 알아서 자란다. 네네. 그런데 그거는 그 농경사회 때 얘기예요. 그렇죠. 농경사회 네. 때는 10대만 돼도 자기 일을 해서 자기 밥벌이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같은 그 이 정보화 시대에는 네네. 농경 시대하고 달리 20대까지는 지속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는 그렇죠. 이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대학 나와서도 계속 또 뭐 인턴하고 교육을 해야 돼요. 네네. 심지어는 해외에 또 유학도 갔다 와야 네네. 되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30대가 돼서야 비로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지금은 그 부동산 가격이 네네.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네.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예전엔 맞벌이를 안 해도 됐지만 네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든지 네. 또는 사실 맞벌이라는 게 그 판정에 의해서 네네. 받기 어려운 게 프리랜서도 많거든요. 그렇죠. 요즘 많죠. 프리랜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럼 프리랜서는 아이 더더군다나 못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 맞춤형 정책이 네네. 막 이 현재와 같은 출산율로 300년만 가면 한 민족이 없어질 거랍니다. 지구상에서. 지구상에서. 예. 네. 그 출산율이 저하돼서. 네네. 그럴 정도로 출산율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네. 결국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서 정말 공청회 등을 열고 이해관계자 얘기를 듣고 그러고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면 이 정치권에서 연일 서로 뭐 난타전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종일반이 꼭 필요한 가정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어떤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으로 잘 구축돼서 이분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놓는 것. 네네. 예, 특히 저출산이 문제되니까 네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정말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네.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는 것이죠.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 안전망이 좀 잘 구축돼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 계획을 세우는 7월입니다. 올 하반기 경제 전망은 여전히 암울합니다만 알뜰한 비서 계획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r love